한국은 스탑럴커 국가다. 친자 확인 불일치 40.05%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은 남자가 한국에서 결혼하면은 어떤 확률로 되는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계산해보기 전에 근간이 되는 통계를 먼저 읽고 가도록 하죠. 이혼율 53% 찍었습니다. 설거지론이 맞네요. 2022년 6월 기준으로 그리고 연간으로는 그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혼율이 53%를 찍었습니다. 이혼 건수 연간 10만 1673건이에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10만 1673건이야. 그 나누기 위에 19만 3천건, 19만 2507건. 그 반올림 해가지고 53%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53%로 그냥 계산했어. 53%. 그러면 이거는 이미 통계 나온 거예요. 다음 통계 한번 넘어가 보죠. 그죠? 기형아 통계 자료에 입국단 시전하는 노계들 이렇게 나왔어요. 블라인드 글이네요. 거예요. 할매가 애를 낳으니까 유산율도 사상 최대다. 기형아도 사상 최대다. 한국 남자들아 무조건 어린 외국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국내혼은 도태남들이 낳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해. 유산 건수가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있는데 2013년에도 이미 27%였어요. 이상하게 엄청 높죠, 유산 건수가. 근데 뒤로 오면 올수록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35.8%가 돼. 전년도 대비 0.5%씩 오른 것 같으니까 사실은 36점 몇 %야. 근데 그거는 안 쳤습니다. 사람들이 존나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유산율이 이렇게 높아요? 임신하면 3명 중 1명이 유산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건강보험공단의 백종원 의원실이 재구성한 표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어버려. 근데 친자불일치는 조사기간 출처가 안 나와서 인용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했던 내용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건데 좀 공포스러울 정도야. 제가 봤을 땐. 유산율은 35.8%인 걸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다음 이거죠. 신생아 20%가 기형아 괴담인 줄 알았는데 비율이 높아진 이유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통계를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22년도에 28.5%였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30%도 넘었을 수 있고 24년도에는 31%, 2%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28.5%가 나와버렸어. 그리고 그 내용이 신경계통 후 선천기형, 눈, 귀, 얼굴, 모그 선천기형, 순환계통, 핏줄 같은 건가요? 심장,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기관지, 이런 거죠. 구순혈, 이거는 언청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거죠.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장이 꼬여있거나, 위장이 문제가 있거나, 대장이 문제가 있거나, 옛날 한국 역사에 나왔던 코가 안 열려 있었다거나, 그런 케이스죠.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2275건,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이제 오줌 싸는 쪽이죠. 2227건,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17,714건, 기타 선천기형 2309건, 염색체 이상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다운증후군이나 그런 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선천성 이상화 통계 자체는 태어났을 때 이제 육안으로 아니면 엑스레이로 그 CT로 발견할 수 있는 종류의 기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보이는 거야. 모양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고 지능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자폐 성향이 있다거나 이런 쪽은 아닙니다. 이런 쪽은 그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드러나는 기형 그리고 몸 안에 있을 때 초음파로 발견한 기형을 다 낙태하고 남은 기형이 28.5%인 거예요. 어마무지하죠. 기형아 비율 28.5% 기억해두세요. 28.5%.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또 가보면 이거죠. 이게 출처가 안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기에요. 모르겠어. Proportion of Paternity Mismatch by Country 이렇게 써있으니까 국가별 친자 확인 불일치율이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한국이 2018년도 통계로 40.05%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건지 여가부든지 어떤 그런 단체에서 그 기사를 잘라버린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구라라고 하는데 이 양식을 봤을 때 논문 썼을 때 증거자료로 쓰는 것 같은 그런 양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스페인이 2018년에 29.90%, 뉴질랜드가 28.00%예요. 에스티메이티드라고 돼 있네요. 이 국가, 뉴질랜드에서는 친자 확인 불일치 검사 자체가 불법이랍니다. 이 페미가 먹은 나라여가지고 동의가 없이
그 친자 확인하면은 불법이어가지고 불법으로 한 거 합계해서 추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친자 확인이 불법인 나라인데 통계치는 어떻게 잡는 거냐. 그러면 불법으로 한 사람들한테 설문 돌려가지고 받은 거겠죠. 이제 국가기관은 인증이 되지 않은 통계다 정도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 1등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뉴질랜드가 괜히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페미국에선 불법이지. 한국에도 이거 불법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페미들이 한번 밀었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다른 유럽 국가도 22%, 23%, 25% 나오는 거 보니까 비율이 존나 높네요. 이거 무조건 해봐야겠네. 저 같으면 이렇게 한다니까.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으려고 할 때 마누라한테 무조건 이야기한다고. 나는 애기 낳을 때마다 친자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너 불륜할 생각하지 마.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실제로 어떤 공신력이 있는 자료가 없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가봅시다. 이게 제 반박이에요. 출처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 블라인드 글이죠. 친자 불일치율 우리나라 충격이네. 느낌상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거의 40% 확률로 진짜 자기 아이가 아니었다니 덜덜. JTBC죠. 언론사네. 메인 언론사가 물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친자 확인 불일치 검사하는 업체한테 물어본 거야. 친자 확인 의뢰 건수가 2012년에 26,000건, 2013년에 약 3만 건 정도 했다. 이 업체들이 검사해봤을 때 친자 확인 검사 시에 30%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26,000건, 3만 건이면 통계상으로 의미 있는 숫자예요,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5%인지 뭐 2%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본 통계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있잖아. 우선 의미 있는 정도 숫자가 나왔잖아. 계란감자님 반갑습니다. 무슨 놈 팩토리에서 40% 확률로 인페스티드 테란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1년에 1%씩 늘었다고 하면 2%씩 늘었다고 하면 맞지. 기형아 비율은 1년에 3%씩 올랐었죠. 가봅시다. 그리고 통계 하나 더 가지고 들어갈게요. 딩크 확률이죠. 딩크 확률. 총 부부 중 딩크족은 2015년 21만 2,733쌍으로 18%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점점 늘어가지고 꾸준히 늘더니 2022년에 28.7%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8.7%라고 말하네요. 그럼 봐봐. 어떻게 되겠어? 이 확률들을 제가 합쳐서 계산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가봅시다. 이거죠. 이혼율 53%. 이혼율이 53%예요. 그러면 도축당하지 않는 사람은 0.47입니다. 비율상으로 봤을 때 비율 1이 100%이기 때문에 0.47이에요. 그리고 유산율은 35.8%이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한 번 애기 낳으려고 했을 때 유산을 안 할 확률은 0.642, 64.2%죠. 기형아율 28.5%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아를 출산하는 경우는 0.715예요. 71.5%만 정상아가 태어나요. 그리고 뻐꾸기율. 내 아기가 아니었을 확률. 저는 앞에 걸로 우선 계산해놨습니다. 앞에 걸로 우선 계산해서 40.05%예요. 그러면 뻐꾸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은 59.95%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 시나리오를 세워봅시다. 한국 부부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는 경우에 건강한 정상아의 남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를 낳고 살 확률이 몇 프로냐. 이 비율을 다 곱하면 됩니다. 이 비율을 다 곱하면 계산기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계산을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만 계산하는 것도 보여드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기를 딱 누르면은 0.12933858795가 나와요. 비율이.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12.93%가 나옵니다. 한국 남자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내 아기 한 명을 낳고 오순도순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고 아기가 정상으로 자라고 그럴 확률. 이제 자폐라든가 소아 ADHD라든가 경계성 지능장애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우선 사지 멀쩡하게는 태어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2.93%라 이거예요. 그럼 9명 중에 1명 정도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야. 한국에서 K-온 형벌을 받으면 파생 레버리지 200배 확률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확률 극악이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나리오를 내봤습니다. 다른 시나리오. 같은 비율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부부 둘이 결혼해서 애 둘을 낳은 경우에 건강한 내 아이 둘을 낳고 같이 살 확률, 이혼당하지 않고 살 확률입니다. 가봅시다. 계산 또 해보죠. 다 곱하면 돼. 대신 여기에서 결혼 부분 0.47을 제외하고 유산 장애아 남아기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0.0355, 3.55%가 나와요. 3.55%가 나와. 남자 여자 둘이 결혼해서 애기 둘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된다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둘을 낳을 확률이 3.55%야. 3.55%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본인이 맞벌이를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 맞벌이를 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딩크 비율이 0.287이니까 거기에 맞벌이를 해주는 여자분들은 0.713%다 이거야. 0.713이고 71.3%다 이거야. 그럼 그걸 곱해봐요. 곱하기 0.713 하면은 2.53%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부부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 둘 낳은 경우에 건강한 내 아이 둘 낳고 이혼하지 않고 여자가 맞벌이 해주면서 보탬이 돼가지고 같이 살 확률 2.5%. 어마무지하지, 이거는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40.05%라고 썼던 거를 여기에다가 3분의 4 곱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곱하면 몇 프로야? 나누기 3 곱하기 4. 3.3% 정도밖에 안 된다고. 5%를 안 넘어. 어떻게 계산해도 5%를 안 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결혼건수에서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5% 계산하면 2.53%. 해봅시다. 2.53. 2.53인데 나누기 100을 한 다음에 이걸로 곱해야 되죠. 곱하기 19만 500건. 2507건 하면 곱하기 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4870명. 한국에서 결혼정령 남자라는 거는 한 200명에서 300명 아니면 500만 명 정도 있을 텐데 젊은 남자들은 인구 수가 적으니까 예를 들면 300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300만 명 중에서 4870명밖에 없는 거야. 행복한 결혼을 해버리는 케이스가.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정년기 남성 인구. 결혼정년기 남성 인구 197만 9070명이네요. 그러면 여기 4870명을 나누면 가봅시다. 197만 9070명. 이게 맞나요? 그러면 곱하기 100. 0.24%만 행복한 결혼을 한다고? 결혼정년기 남자 중에 0.24%만 행복한 결혼을 하고 있다고? 이건 아니죠. 왜냐면 저거는 1년에 결혼한 인원들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는 결혼정년기 전체를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결혼정년기 남성이 한 30년, 25년이나 30년에 걸쳐서 됐다고 쳐. 그러면 곱하기 20 정도 해. 곱하기 20 정도 해. 그러면 4.9%네요. 4.9% 정도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 1등급론이다. 엄청하네요. 1등급 인생은 5%밖에 안 됐다. 복권 긁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청나지. 그러니까 남자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결혼을 원트라이 했다고 쳤을 때 애기 둘 낳고 마누라가 맞벌이 해주면서 행복하게 가정 꾸릴 수 있는 사람은 2.5%밖에 안 되며 이제 전체 남성 중에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엄청나잖아. 5%는 완전 상류층 사회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수능 1등급이 4%인데 야 결혼도 행복하려면 1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메디컬 입시론이다. 결혼을 그 정도로 스릴 있게 해야 된다고? 좀 위험하지. 국제결혼 하세요. 이거 존나 위험하지. 와, 이건 지옥이죠. 오늘 이걸 다루고 싶었어. 이거를 사람들은 잘 통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영우는 몇 프로 나오는지, 도축은 몇 프로 당하는지, 장애아는 몇 프로 태어나는지, 유산은 몇 프로 나당하는지, 이거를 기사로 얽히설키 해가지고 그냥 얼핏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2.5%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말했던 이혼율, 유산율, 기형아율, 뻐꾸기율, 딩크, 스탑 럴커 당할 비율까지 해가지고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두 개가 중복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두 개가 중복으로 바뀐 사람들은 존나 끔찍하겠지. 근데 그런 거는 계산 안 해보고 본 거예요. 30%로 계산해볼까요? 가봅시다. 30%로 계산해봅시다. 지금 약간 신나신 것 같아요. 여기도 0.7. 가봅시다. 계산해봅시다. 계산기 너의 힘을 보여줘. 한국 부부 둘이 결혼해서 애 하나 낳는 경우 건강한 내 아이 낳고 살 뻐꾸기 비율을 30%로 계산했을 때 버전입니다. 앞에 보면 15% 정도 되네요. 15% 정도 되고 한국 부부 둘이 결혼해서 애 하나 낳는 경우 건강한 내 아이 낳고 살 확률이 15%. 애 둘을 행복하게 낳고 살 경우 0.048이네요. 4.85%네. 그 말은 뭐야? 결국에 이렇게 해도 5%를 못 넘네. 딩크까지 넣어서 계산해볼까요? 딩크까지 넣어서 계산해보죠. 0.485 딩크 계산하면 곱하기 0.713 곱하면 또 3.4% 또 나오네요. 딩크 싱크 비율이 나온 경우에 아까는 2.5%였는데 3.45%가 되네요. 대단하네요. 엄청나네.
자기 아이가 아닌데 진짜 남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와, 무슨 확률이 모바일 가챠게임 SSR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가 행복해지려면 자기 인생 걸고 그리고 SSR 가챠를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로 도피해버리지. 게임으로 도피해버리고 믹타우로 가버리고 그렇게 핵폭탄 만드는 공학 수준인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남자의 인생은 2.5%에 달려 있었던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애기 하나 낳고 살거나 둘 낳고 살거나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까? 딩크를 꿈꾸는 남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교 문화권에 군대 다녀온 정상적인 남자의 경우에 자기가 이제 애기를 못 낳고 여자를 못 만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좀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만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랑 만나서 애기를 안 낳고 싶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저는 상대적으로 소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성욕, 수면욕 이게 3대 욕구라고 하는데 성욕 자체가 애기를 낳기 위해서 나오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니지 욕할 게 못 되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우영우론이랑 번내양님 통계 영상이랑 오늘 거 영상 부모님들께 보여주시면 절대 국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실 듯 100개 중에 2개만 낙하산이면 안 뛰는 게 정답이다. 안 뛰는 게 정답이지.